그래서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 이게 맞나? 새벽 3시 강남 테헤란로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빌딩의 27층. AI 교육 스타트업 에듀넥스트의 대표 강민주 비은 캥칸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다 문득 중얼거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그래프가 어지럽게 떠다녔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그것들을 벗어나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날카롭던 눈매는 흐릿해졌고 한때 다부졌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성공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고 어두웠다. 민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과거가 있었다. 촉망받던 유도 선수, 국가대표의 꿈을 눈앞에 뒀던 시절. 하지만 결정적인 선발전, 부상과 중압감은 그를 매트 위에 처참하게 쓰러뜨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 후 도복 대신 선택한 것은 IT였다. 밤낮 없이 매달려 일군 에듀넥스트는 업계의 신성으로 떠올랐고 사람들은 그를 젊은 거장이라 불렀다. 그러나 과거의 패배감은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서 여전히 그를 비웃고 있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 그것이 민준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연료였다. 대표님, 아직 안 퇴근하셨어요? 공동 창업자이자 대학 동기인 박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아, 서연 씨, 아직 검토할 게 좀 남아서. 민준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민준의 책상 위에 놓인 내일 있을 중요한 투자 유치 발표 자료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아무렇게나 뒹구는 수면제 약병도. 대표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르시고 발표도 중요하지만 대표님 건강이 먼저예요. 서연의 진심 어린 걱정에도 민준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이 발표만 끝나면 좀 쉴 수 있겠지. 그의 말투는 건조했고 눈빛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준에게 쉼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공이라는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의 질주가 위태로워 보였다. 투자 발표 당일. 민준은 밤새 준비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프레젠테이션장으로 향했다. 수많은 투자자와 기자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이번 발표만 성공하면 그때였다.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가 풀렸다. 대표님. 서연의 다급한 외침을 마지막으로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하게 눈을 뜬 민주는 자신이 수술실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울부짖고 있었다. 이게 뭐지? 내가 죽은 건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공포와 당혹감이 온몸을 휩쌌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빠르게 뒤로 감기 시작했다. 숨 가쁘게 달려온 그의 32년 인생이 영화 필름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사무실, 투자자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던 자신의 모습. 하지만 그 뒤편에는 잊고 지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힘겨워하던 가족들. 무뚝뚝했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밤늦게 귀가에 잠든 그의 머리를 쓰다듬던 거친 손길이 떠올랐다. 왜 그때는 아버지의 깊은 고독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서연에게 모질게 쏘아붙였던 과거의 기억도 되살아났다.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을 무시하고 오히려 상처 줬던 자신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유도 선수 시절이었다. 땀 냄새와 파스 냄새가 뒤섞인 낡은 도장. 자신을 아들처럼 아껴주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관장님의 따뜻한 미소. 민준아, 넘어져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수없이 매트 위를 셔틀처럼 오갔던 순수한 열정의 시간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패배한 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장을 떠나던 날, 관장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그 깊은 눈빛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후회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민주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삶의 회고가 끝나자 민주는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걷고 있었다. 혹은 고요한 산사의 끝마루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몽환적인 공간.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하얀 모시옷을 입은 노인이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모습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민주는 그를 최영감이라 부르기로 했다. 최영감은 말없이 민준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찻잔을 든 민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무엇을 위해 그리도 치열하게 살았느냐. 최영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오르니 행복하던가.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 뒤에 숨겨진 공허함과 불안감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영감은 민준의 침묵을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실 뿐이었다. 잠시 후 최영감은 품에서 낡은 유도복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이 선수 시절 입었던 그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바로 그 도복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단순한 곳에 있는 법이지. 최영감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민준은 어렴풋이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유도복을 받아든 그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잊고 지냈던 순수한 열정, 승패를 떠나 그저 운동 자체가 좋았던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최영감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곳에 남아 모든 것을 잊고 평화롭게 쉴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두고 온 세상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지친 영혼은 이곳의 평화로움에 안주하고 싶어 했지만 삶의 회고에서 보았던 후회와 미련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아버지에게, 서연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나 많았다. 매듭짓지 못한 과거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돌아가야 해.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민준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다. 그는 최영감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겠습니다. 아직 제가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간절함과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영감은 그런 민준을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기억하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네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 말을 끝으로 최영감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동시에 강렬한 빛이 민준을 감쌌고 그의 의식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현실 세계로 빨려 들어갔다. 환자, 심박 돌아옵니다. 멀리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민준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하얀 병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 민준 씨, 정신이 들어요?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 씨, 여긴 병원이에요. 대표님, 쓰러지셨었어요. 심정지까지 왔었다고요?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은 멍하니 서연의 얼굴과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손을 통해 전해져 오는 서연의 온기와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는 그가 살아있음을, 현실로 돌아왔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퇴원 후 민준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었다. 미안해요, 서연 씨.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요. 당신 말대로 회사는 다 혼자만의 것이 아닌데. 서연은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대표님.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민준은 회사의 경영 방식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던 이전과 달리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복지에도 신경 썼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의아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그의 변화를 느끼며 회사 분위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소원했던 아버지에게도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전했다. 아버지, 죄송했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십 년 묵은 감정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경쟁사 대표 김진우와의 관계도 달라졌다. 이전처럼 적대적인 감정으로 그를 대하기보다는 정정당한 경쟁을 추구하며 때로는 업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 노력했다. 김진우 역시 민준의 변화에 놀라워하면서도 그의 진정성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변화에는 언제나 저항과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임사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즉 결과보다는 과정의 소중함을 그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성공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어느 주말 오후, 민준은 오랜만에 낡은 유도복을 꺼내 입었다. 먼지가 쌓인 도복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어떤 명품 옷보다 편안하게 느껴졌다. 집 근처 작은 유도장을 찾은 그는 매트 위에 올라섰다. 어색한 몸놀림이었지만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이는 동안 그는 살아있음을 그리고 자유로움을 느꼈다. 넘어져도 괜찮았다. 다시 일어나는 법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또 다른 어느 날 민준은 서연과 함께 가을 햇살이 가득한 서울숲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두 사람은 편안한 미소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함이나 초조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표님, 요즘 정말 보기 좋아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서연의 말에 민준은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그는 문득 최영감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때때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더 이상 그를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이끄는 성찰의 동기가 되었다. 민준은 깨달았다. 삶이란 거창한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경주가 아니라 매 순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후회 없이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찾은 위대한 목적이었는지도 모른다. 테헤란로의 빌딩 숲 사이로 민준의 새로운 일상이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매 순간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 보였다.